지금부터 200년 전인 1826년 프랑스의 니엡스가 인류 최초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부터 사진 역사는 처음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839년에 다게레오타입으로 유명한 루이 다게르가 처음으로 사진의 상용화를 이룬 후 오늘날 독립적 예술로 인정받기까지 사진의 패러다임, 즉 사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대표적 사진 거장 5명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이 부르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가로는 루이 다게르, 그리고 사진이 그림을 흉내내던 회화주의 사진인 픽토리얼리즘에서 벗어나 독립적 예술로 승화시킨 스트레이트 포토의 선구자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그리고 현대 사진을 예술로 받아들이게 만든 개념인 결정적 순간으로 유명한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거기에 브레송 스타일의 기존 구도를 깨며 객관성의 파괴와 현대 사진의 출발을 알리고 스냅샷 미학을 확립한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로버트 프랭크, 마지막으로 상품을 단순히 보여주던 기존 패션 사진의 틀을 깨고 인간의 욕망, 초현실적 환상, 가학적 미학, 심리적 미스테리를 프레임에 이식하여 현대 비주얼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기호학적 연출과 초현실주의 패션 사진으로 잘 알려진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기이 부르댕이 그 대표적 사진가로 거론되곤 합니다. 사실 그의 예술 입문은 카메라가 아니라 붓을 통해 시작됐으며 이 회화적 시각예술 기반은 부르댕의 사진 스타일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의 작품이나 미국의 만레이 같은 예술가들은 부르댕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래 기이 부르댕은 사진가가 되기보다는 화가가 되길 원했던 아티스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이 부르댕의 사진들을 커머셜 포토라고 하는 사진의 한 장르로 파악해 살펴보기보다는 그 외의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그는 카메라라는 기계장치와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해 기발하고 신선한 초현실주의적인 시각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 미술의 진화와 변형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기존 사진의 틀에서 벗어나 사진 작업 세계를 확장 변형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28년 파리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부르댕은 공군으로 재직 중에 사진을 접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는 파리의 백화점에서 렌즈 판매원을 거치며 화가로서 어려운 생활과 작업을 이어나가던 중에 당대 초현실주의 미술의 거장이었던 말레이를 만나게 되며 어려움 끝에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는 부르댕의 1952년에 파리에서의 첫 번째 사진 전시회의 카타로그에 서문을 써줍니다. 자신의 사진은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는 일회성 작업이며 사진은 그것을 최초로 게재한 미디어에만 속해야 한다며 철저히 상업적 목적의 사진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려 했던 그의 강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타협 없는 예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또한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깊은 연관이 있으며 비록 패션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의 관심은 상품이 아니라 그가 구성한 사진을 통해 자신의 상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2006년 일본 최초의 부르댕 사진전에 이어서 2010년 봄 우리나라 서울에서 회고전이 열린 지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부르댕은 살아 생전에 사진집 발행이나 전시회를 여는 것을 단연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1991년에 그가 사망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2001년에야 비로소 그의 작품들이 그의 아들에 의해 이그지빗 A라는 타이틀의 사진집으로 세상에 발표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 열렸던 사진전의 타이틀은 디 어브서드 앤 더 서브라임, 해학과 숭고였는데 이 타이틀에는 그의 사진 철학이 함축되어 있는 듯합니다. 기이 부르댕은 서리얼리즘 포토, 즉 초현실주의 사진은 물론이고 일러스트레이션 포토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곤 하는 팝아트 포토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의 사진 작품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초현실주의 회화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화가들이 유명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사진가들은 화집을 참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모방이 아니라 소재나 주제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내 미술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은 그림이 수상이 취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오픈된 세상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광고 사진이나 패션 사진이 상품이나 옷과 신발, 그리고 모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였다면 부르댕은 이와는 반대로 상품보다는 서사와 시각적 기호학을 광고 사진에 가장 완벽하게 이식한 아티스트라는 평가입니다. 즉, 소비자인 대중에게 이 물건을 사세요라고 소구하는 대신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한 세계에 빠져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현대 스토리텔링형 광고 사진의 시초는 물론 스토리텔링의 초현실주의 사진 세계가 제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작업 방식은 훗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스테이지드 포토, 즉 연출 사진이나 컨셉추얼 포토, 일러스트 포토, 그리고 팝아트 포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 부르댕은 헬무트 뉴튼과 함께 1970년대 패션 사진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이후 닉 나이트와 팀 워커, 그리고 수많은 현대 뮤직비디오 감독과 영화 연출가들에게도 지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천재와 악마, 물론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 이야기가 아니라 천재 사진가 기 부르댕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외의 비평가는 그를 위험하고 잔혹한 환상을 통해 상업적 시각 매체의 한계를 부순 독보적인 거장이라 했고,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찬사와 비판으로 극명히 나뉘는 것 자체가 그의 사진이 세상에 던져준 시각적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델을 도구화한 잔혹한 가학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찬사로 가득한 작품 뒤에는 모델과 스태프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극단적인 연출과 가학성에 대한 비판이 따라다니는데, 모델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초현실적 이미지 제작을 위한 오브제, 즉 물건으로 다루었다는 인간성의 부재를 말합니다. 기 부르댕은 패션 사진의 신화를 쓴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이며 매혹적인 비주얼을 표출해냈던 그의 작품 이미지들은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과 패티시즘이 담겨져 있다는 평도 존재합니다. 해외의 유명 미술평론가는 기 부르댕의 사진 스타일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미디어의 경계에 대한 두려움 없는 탐구, 상업주의와 하이아트의 혼합, 그리고 탁월한 시각적 상상력을 갖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기 부르댕은 매혹적인 내러티브, 강렬한 색채의 팔레트, 초현실주의적 패션 사진을 제작한 사진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들은 뉴욕 근대미술관 모마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사진집과 회고전을 통해 그 화려한 빛을 여전히 발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